never fall again. Said adieu to love, don't ever call again. For I must have you or no one, and so I'm through with love. I've locked my heart, I'll keep my feelings there. 이탈리아, 고대의 경이로움, 예술적 천재성,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의 나라. 햇살 가득한 해안선부터 시간에 멈춘 르네상스 도시까지 이탈리아의 모든 구석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성을 초월한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베네치아는 신화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1500년이 넘는 세월 전 야만인의 침략을 피해 달아난 난민들이 아드리아해의 습지 속에 안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갯벌 위에 나무 말뚝을 깊숙이 박아놓고 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논리가 아닌 순전한 의지로. 오늘날 베네치아는 150개가 넘는 운하, 400개 이상의 다리, 그리고 118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미로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물이 이 모든 것을 이어줍니다. 자동차도 소음도 없습니다. 그저 곤돌라가 시간 속을 조용히 미끄러져 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안개 낀 아침, 황금빛 햇살이 고대 건물 위로 흘러내리고 대연에서 녹아 물을 가르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혹은 성 마르코 광장에 서서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거실리라 불렸던 그곳에서 비둘기들이 푸른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을 마주한 장면을. 한때 베네치아는 바다를 지배하던 강력한 해양 공화국이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이나요. 하지만 영광은 사라져갑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매년 약 1에서 2밀리미터씩 천천히 가라앉고 있으며 몇몇 전문가들은 몇 세기 안에 바다 아래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같지 않다. 아말피 해안이 바로 그런 곳이다. 상상해보세요. 산을 끌어안듯 휘감는 좁은 절벽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레몬 과수원, 파스텔빛 마을들, 그리고 사파이어처럼 반짝이는 파도가 펼쳐집니다. 이곳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해안선 중 하나인 아말피 해안입니다. 단 50km 남짓한 짧은 거리이지만 이곳은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회화처럼 층층이 쌓인 포지타노, 바다 위에 걸쳐진 듯한 정원과 빌라로 수세기 동안 예술가와 작가들을 매혹시킨 라벨로, 그리고 11세기 대성당을 여전히 간직한 고대의 해양공화국 아말피.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곳의 아름다움은 압도적입니다. 도로의 모든 곡선마다 멈추고 싶을 것이고 사진을 찍느라 여행 일정은 반드시 늘어날 겁니다. 이탈리아를 경험했다고 말하려면 산이 바다를 맞이하는 아말피의 가장자리에서 한 번쯤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치는 침묵이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침묵이 가장 빛나는 곳, 그곳이 바로 코모 호수입니다. 알프스 산맥 자락에 숨겨진 이곳은 밀라노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 깊은 푸른 호수는 눈 덮인 산봉우리, 역사적인 빌라, 그리고 호숫가에 떠있는 듯한 파스텔빛 마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Y자 모양의 호수는 146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유럽에서 가장 깊은 호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넓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장소입니다. 수세기 동안 왕족, 예술가들, 그리고 현대의 셀러브리티들. 그렇습니다. 조지 클루니도 포함입니다. 평화, 사생활, 그리고 엽서 속 풍경 같은 아름다움을 찾아 이곳을 찾았습니다. 호수의 진주라 불리는 벨라지오를 산책해보세요. 자갈길, 향기로운 정원,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렌나에서는 고성들과 조용한 낭만이 펼쳐지며 이곳의 모든 마을은 소리 없이도 럭셔리함을 속삭입니다. 이 있다면 아마 토스카나일 것이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황금빛 언덕, 사이프러스 나무로 둘러싸인 구불구불한 도로,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포도밭, 그리고 부드러운 호박빛 햇살에 물든 모든 것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곳은 토스카나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토스카나는 단순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감정, 하나의 리듬, 느림의 미학이 그려진 캔버스입니다. 중세도시, 르네상스 예술, 그리고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
시에나에서는 고대의 거리들을 따라 걷다 보면 피아자 델 캠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팔리오 경마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그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 지미냔에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던 14개의 석조탑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으며 이 도시를 중세의 맨해튼이라 부르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듯한 풍경. 친쾌테레를 처음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5개의 작은 어촌 마을이 절벽에 붙어 있고 각 마을은 이전보다 더 강렬한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리구리아 해안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위치한 친쾌테레는 이름 그대로 5땅을 의미합니다. 몬테로소, 베르나차, 코르닐리아, 마나롤라, 그리고 리오마조레. 자동차도 없고 현대의 소란도 없습니다. 오직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항구에서 흔들리는 배들, 그리고 바다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각 마을은 고유한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르나차에서는 중세의 타비만을 지키고 있고 마나롤라에서는 테라스 언덕에서 자라는 포도 덩굴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독특한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리오마조레에서는 석양이 주황색과 황금색으로 터지며 바쁜 여행자의 발걸음조차 멈추게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 말처럼 살아가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바로 밀라노입니다. 처음 보면 밀라노는 로마나 베네치아처럼 로맨스나 고대의 신비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날카로운 수트와 세련된 거리 아래에 혁신과 예술, 그리고 힘이 살아 숨쉬는 심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시입니다.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그. 은 지금도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의 벽에 걸려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밀라노 대성당 두오모 디 밀라노 악이 있습니다. 완공까지 거의 600년이 걸린 고딕 양식의 경이로운 건축물로 정면에는 3,400개가 넘는 조각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밀라노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대 이탈리아의 맥박, 금융,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패션의 중심입니다. 매년 2차례 열리는 밀라노 패션 위크는 파리, 런던, 뉴욕과 함께 세계 4대 패션쇼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들과 브랜드가 이곳에 모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서도 고요한 카페, 푸른 정원, 그리고 다빈치가 직접 설계한 고대의 운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재가 태어난 도시, 그것이 바로 피렌체입니다. 예술, 아름다움, 그리고 창의성이 단지 감상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장소이죠. 한때 조용한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이었던 피렌체는 역사 속에서 폭발적으로 등장하여 르네상스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린 문화혁명의 중심지로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폰테베키오를 건너면 느낄 수 있습니다. 발견의 정신을. 모퉁이를 돌면 곧장 일 두오모가 나타납니다. 붉은 타일돔이 인상적인 이 대성당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했으며 그는 15세기에 중력을 거스르고 건축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들어서면 당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의 걸작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거리들을 걸었던 인물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피렌체에는 7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으며 인구 대비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피렌체는 단지 예술 애호가만을 위한 도시는 아닙니다. 아르노 강 위로 펼쳐지는 황금빛 노을, 풍부한 키안티 와인, 갓 만든 파스타, 그리고 역사의 울림이 느껴지는 자갈길 산책까지 모든 것이 이 도시의 매력입니다. 이는 로마로